김원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차 한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우선 아주 인물을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국민노래가 하신 다음에 정세현 회장님께서 개인 인사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포럼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는 김영석 상병부 회장님께서 사회 및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덕현 운영위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터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시면 국회에 대하여 여기에 바로 여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김영석 회장 사회로 후보를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말이죠. 한 6개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같이 못하다가 이제 거리두기 이런 해제되고 보면서 통일대표가 이런 걸 수 있게 되면서 이거 지방 잘하시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좀 국민 통합정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가 어떻게 해야 존재감 있는 그런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겠는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폐지론까지도 나오고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전세의 전개의 추세를 볼 때 남북관계 한미동맹에만 의존을 하는 경우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의존하는 경우 남북관계 독자성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새 정부의 멤버들이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남북관계만큼은 자국 중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확보하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우리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통일부 출신들이라도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발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언론도 하긴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관계가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쓰고 이거 또 정리해서 통했는데 뭐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시끄럽게 빼야만 되지 않아요. 오늘 앞으로 통일부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소위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영석 차관하고 이덕현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목장이 달라졌어요. 아까 나타났는데 점심 전에 가방 탁 들고 교수처럼 딱 나왔어요. 아시죠? 지금 고려대학교
통일 얘기하면 좀 조치원입니까? 네네. 저희 개공돼서 활동하시는 거. 그리고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차, 2차 한백 포럼의 의미 아시죠? 그때 이제 우리 장관님 오시고 전했을 때 하나에서 100까지 이제 그때 뭐 이제 부상을 해서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바뀝니다만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제 통일부에서 근무했던 저희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만 이걸 투별해서 1차적으로 정리된 걸 이제 통일부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이렇게 여러 계기에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공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로 그런 계기로 활용하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이덕현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2017년에 이제 공직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사회통일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 경험 이후에 약 5년 동안 이제 밖에서 있으면서 정말 통일부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어떤 식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요청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밖에서 상자라고 표현이 뭐하지만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의 그런 경험과 제 판단에 근거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덕현 교수께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하시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결과는 이렇습니다만 이제 남북 관계 변화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어떤 식으로 보다 더 역할을 강화할 거냐 이런 내용을 이제 담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편입니다. 문제제기인데 그냥 뭐 그동안의 통일정책 평가를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만 본 게 아니라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제 분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단 발생한 이후부터 줄곧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북식통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선건설 후 통일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북방정책 했고 그리고 이제 DJ 정부 때는 흑백 정책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이제 이름이 이제 달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전쟁 불응과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교역력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상호 번영하여 궁극적인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라는 쪽으로 통일 정책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 어제 심야에 북한이 연료식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좀 오래 들어서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남북 관계가 결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넘도록 우리가
통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결과물이 남북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한 원인은 뭘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노력이 없어서라는 것보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즉 상황에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의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제 이념과 민족의 문제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뭐 틀린 문제 아닙니다만 이념이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념이 너무 경도가 돼버리면 남북 관계는 대립과 대결 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민족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이니까 특수하다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핵개발이라든지 그런 밀탈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좀 그 유하게 대응한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결과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이념 중심, 민족 중심,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특수관계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이념보다는 실리적인, 그걸 뭐 요즘 실용이라고 그럽니다만 문제 해결 쪽으로 가자는 거죠. 이념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고 공산주의하고 더 이상 뭐 이거는 뭐 타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자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이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쪽이 접근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는 정부가 독점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그냥 정부가 하는 데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거나, 또 정부가 시혜적으로 이제 기회를 줬을 때 이제 통일 문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보면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됐을 때 민간의 관계도 경색되다 보니까 남북 관계 상황 관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당국 간의 관계가 좀 막 힘겨우고 이게 어렵더라도 민간이 꾸준하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통일 2.0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을 중시하고 또 이제 너무 민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 중심으로 또 이제 아까 민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특수관계를 너무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이념이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민간도 정말 자유롭게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북한과도 너무 특수관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규범과 그런 이제 준칙에 이제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통일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5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북한을 이제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제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일단 이제 통일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 보면 이제 북한이 뭐 화성포 17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 전술 핵무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의 그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우크라이나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간의 대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이제 대단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그런 체제에 대한 그 충성심 또는 이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다목적 행동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탈북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의 젊은 층일수록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핵무기 개발에다 쓸데없이 왜 이렇게 이제 아까운 돈을 들이냐 이건데 젊은 친구들,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은 이제 핵무기 개발,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강한 이제 북한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김정은이도 84년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이제 군사적 힘이 강하면 남들이 이제 이제 쉽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도 이제 강인한 국방력 만행이 이제 체제의 고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방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북한을 우리가 이제 상대할 때 있어서는 과거에 보면 두 가지 접근을 했죠. 이제 전통적으로 뭐 이건 다 아신 겁니다. 이제 소위 당근과 채찍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유화적 접근을 하느냐, 또 이제 원칙에 있다 강한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어느 극단은 이제 유화적 접근과 그다음에 강경 접근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정부가 그 양극단 간 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상황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배분해서 하느냐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종의 유화적 접근과 이제 그런 그 강한 접근 또 다른 표현으로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소위 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뭐 메시지 전달은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대북 조치로서 이제 이어갈 거냐라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이거는 결코 보상이 없다. 이걸 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국제사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원칙이 있고 소위 원칙이 있고 개방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강한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없는 국가는 뭐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핵 공격 이전에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핵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항복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북한의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제어하느냐 그리고 이제 힘의 균형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조건부의 자체 핵무장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술핵 재배치하는 문제, 뭐 나토식 핵 공유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이제 북한 핵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우선 확보하는 게 이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을 이제 가능케 하는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도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런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대화 협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런 핵무기라든지 군사력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력을 확보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100%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인 관여를 할 때는 저희가 일종의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그 다음에 80, 90 세대들의 그런 그 일상적 풍요에 대한 그런 욕구, 또 경제적인 그런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소위 개방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많이 이제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민간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개발이 안 됐는데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뭐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이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민간이 나서서
이제 소위 북한 인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제 작은 그런 교류협력부터 쭉 해나간다면 이제 북한이 변화하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김정은은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10살 때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생활했기 때문에 한 6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늘상 하는 게 서구의 그런 풍요로운 문명 사회에 대한 그런 동경과 그다음에 이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의 노동당 강령에 이제 작년에 예정된 노동당 강령에 보면 지금 당면 목적이 북한을 부강하고 문명한 이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당면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소위 그 식량난 있고 이제 장마당 이제 발생을 하면서 대륙제가 이제 기능을 상실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삶이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8090 세대들의 그런 경제적 풍요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제 북한이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방의 길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나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환경도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통일부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바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통일 정책, 통일부가 하는 것은 한반도의 그런 평화 통일이고 이제 신이 아닌 그런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역량을 효율적으로 하나하나 모아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종의 좀 이제 효율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보니까 우리 이렇게 교수께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민간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해서 통일부가 그걸 주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부 내에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통일 관련 조직이 많이 이제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도 있지만 뭐 이제 민주평통 조직도 있고 이후5.16 조직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또 분산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을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위 국방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이제 정보기관 요 사이에서 이제 통일부의 그런 그 목소리 그리고 통일부의 생각이 제대로 투영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이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또는 이제 NSC 상임위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통일부총리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정부 내 비록 이제 통일부의 조직이 이제 500명 내외였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조직의 규모만 이제 커야 된다, 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통일외교안보부처에 대해서 통일부의 그런 발언권, 그다음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소위 민간을 통일부의 이제 아바타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제가 밖에 나와서도 보면 이 민간하고 이제 지금 현재 통일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허가의 대상 그리고 같은 이제 하나의 그 동행자 이것보다는 뭐 인허가의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막 규제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정부 부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인식의 주된 요인은 이제 민간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 그걸 제어를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크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 주민 접촉에 있어서
사전 신고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알아서 적절히 하고 이제 사후에 이제 신고를 할 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의 그런 질서, 이제 국익에 반할때 충분히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사전 신고제를 사후 신고제로 해서 사실상 민간의 이제 자율적 책임하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 단체가 결국 통일 분야는 결국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그 통일 관련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이제 정부가 하는데, 문제는 요즘 이제 통일에 대해서 뭐 일종의 뭐좀 부정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통일에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낸 이제 세금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통일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통일 2.0 시대에서 실용적으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문제, 북한 문제, 통일 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소위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걸 이제 남북 협력 기금에 적립을 하고, 그 적립된 협력 기금을 가지고 이런 민간 단체 통일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남북 협력 기금법도 개정이 필요하죠. 남북과 합의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저 개성공단 가보겠지만 개성공단 관광하고 할 때 뭐 한 사람당 뭐 1,000원씩만 내게 한다. 그러면 100만 명이 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뭐 1,000만 15인가요? 예, 하면서 거기에 하여튼 이루어지면 막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전부 뭐 기재로 가가지고 뭐 아이고 예산 주세요 뭐 이거 없이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남 갈등 해소인데 결국 통일 문제인데 막 한쪽에서는 뭐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내부에서도 힘이 이제 분산이 되고, 북한이 봤을 때도 야, 이렇게 뭐 제대로 한 목소리도 못 내는데 뭐 이런 데고 뭘 하느냐 이걸 그런 말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북한이 자신들이 편리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협의체를 이번만큼은 좀 신설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제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서 정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뭐 임기 내에 뭘 하겠다라는 그 어떤 성과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해나간다. 정부의 변화를 관계없이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수, 진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이걸 기구적으로 본다면 통일부에서 하는 거에 좀 힘이 좀 붙일 것 같고요. 어차피 통일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주요 이제 관심사이고 이제 대통령의 그런 그 의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반도 뭐 통일위원회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그 속에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서 힘들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야의 뭐 정책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의 주요 인사가 이제 참여하는 이러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에 보면 이제 통일정책 고문회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은 더 슬림화해서 뭔가 좀 이제 꼭 무슨 의결 기능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뭐랄까 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치열하게 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뭐 사전 뭐 이제 심의하는 기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이제 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통일부 중심적 역할을 하면 통일부 역할이 강화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라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원칙적이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우리 이렇게 교수께서 준비하신 수업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올려야지.